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가 학습 역량이 요만큼이 되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나오는 성적도 요만해. 장난컨대 내가 3등급,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4등급이라고 제가 5등급제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단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고. 반갑습니다. 전 정매쌤이고요.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태도, 이제 삶에 대한 태도, 학습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습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교정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 학습의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냐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요. 중학교 2학년이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못 나갔다, 시작도 못했다 그러면 이 아이가 1등급 맞을 가능성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 머리가 엄청 좋아. 좋은 편이야. 머리가 좋은 편이라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은 어찌어찌 아마 버티실 거야. 어찌어찌 버틸 건데 고등학교 2학년에서는 반드시 어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깨지게 될 거다. 이렇게 제가 감히 단언을 지금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습관이죠, 습관. 그러니까 삶의 태도죠. 이 태도에 대한 마지노선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이때부터는 이제 뇌가 이제 발달하면서 자아라는 게 이제 생기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자아가 생긴단 말이야. 이때부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존중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 초등학교 3학년 됐으니까 네 하고 싶으면 다 해. 이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이제 위임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우리가 뭐 나가서 뭐 경제활동을 해라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본인이 학습 계열을 스스로 세워서, 스스로 학습을 할 정도. 아니면 최소한 어떻게 하면 학원에 좀 스스로 공부를 못하면 그걸 이제 인정을 하고, 이제 사교육을 좀 이제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에 좀 스케줄을 갖다가 이용을 하지만, 뭐를 하시냐면, 학원에선 철저하게 뭐만 하냐면 학을 하는 거고 집에서는 철저하게 뭐를 하냐면 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학원은 배우고 그 다음에 본인의 스케줄을 갖다가 얘기하니까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학원에서 모든 게 다 이제 해결될 거다. 그런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배운 거는 반드시 집에 와서 본인이 자기 걸로 만드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여러분이 가르치고 싶은 그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 태도를 가르치세요. 이때까지. 이거 놓치고 나면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위계예요. 위계. 마치 위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 아이의 생각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마치 양반이 노예를 갖다 부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애초에 부모 자식 간에 친밀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교육자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친밀하게 되죠. 너무 친밀하게 되면은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엄하잖아요. 너무 엄하면은 좀 거리가 좀 멀어져. 그러니까 관계의 거리가 좀 멀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중간 정도를 좀 지키는 게 좀 좋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차라리 엄한 게 나아요. 차라리 엄한 게 낫다. 근데 너무 친밀하게 되면 아마 중학교 2학년 넘어가고 나서 통제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상태로 보면 본인 선택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 항상 방치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통제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그래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부모님 역할을 올바로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전에 대화할 수 있는 위계 체제를 이제 만드셔야 된다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경제적이에요. 경제. 저는 진짜 요새 정말 많이 놀랐는데 이 우리나라의 부자들이 굉장히 많나 봐. 저는 제 또래에 비해서 그래도 벌만큼 벌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또래에 비해서 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노후 걱정을 해. 왜냐면 아이 교육비랑 뭐 그 다음에 대학을 갔을 때 얼마, 그 다음에 얘가 사회생활 때 또 그래도 얼마 또 보조를 또 해줘야 되잖아. 결혼할 때 그럼 그냥 보내냐고. 뭐라도 또 하나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서도 제 노후도 어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노후를 책임져라. 그렇게 얘기할, 싶지도 않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상황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야,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 쓰는데, 제가 이제 한번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이게 보면 장인어른께서 이제 예뻐서 이제 뭔가 이제 선물을 이렇게 사주시는데, 그 선물 사주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세상에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해. 당연한 건 없는 거고 그걸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노력을 아는 상태에서 선물을 받는 거랑 모르는 상태에서 선물을 받는 거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고마워하지 않는 거야. 당연히 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굉장히 혼냈어요. 굉장히. 왜냐면 예의에 대한 문제도 있고 돈을 너무 하찮게 여겨. 그 다음부터는 우리 딸이 보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나가진 않아. 이게.
그리고 와이프 보면 이제 이때와 전후, 그러니까 엄청 혼냈을 때가 있어. 엄청. 이때가 9살밖에 안 돼요. 9살밖에 안 됐었는데, 걔한테 들고 정말 진지하게 혼냈어. 정말 진지하게. 아, 그렇다고 쌍욕받고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굉장히 단정적이고 엄하게 했다는 거야. 거의 눈물이 찔끔찔끔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단호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했더니 아이의 경제관념이 이제 바로 섰고, 드디어 뭐가 되면 이 저축이라는 개념을 아이가 벌써 9살인데 알아. 저축이랑. 저축을 했을 때, 지금은 7만원짜리지만 나중에는 70만원짜리도 자기가 지금 살 수 있다. 원할 때. 그것도 원할 때. 살 수 있다는 걸 이미 좀 어느 정도 이제 알겠다는 거야. 물론 이제 자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산에 대한 개념이 없지만, 어쨌든 돈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써서 오면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 가르치면 애들은 몰라요. 그런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얘는 때 되면 다 알 거야. 그건 때 되면은 그때 당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주변에서 인사를 안 하잖아요. 너는 어떻게 된 애가 인사도, 어른을 보면 인사도 안 해. 이렇게 혼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는 거지.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게 다 이렇게 다 품앗이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지금 같으면은 간섭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죠? 유일하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야. 지금은 학교도 완전히 어떤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교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교육 시장은 당연히 학습적인 부분을 관여하는 거지, 뭐 태도적인 부분까지 이게 관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적으로의 태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완성된 그 모습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날 거다. 저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길 바라냐면, 선배님 저 이거 한 번만 좀 알려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야근을 해서라도 이거 제 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 번만 딱 설명해 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습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배님 혹시 이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벌써 겪고 한 30분 전에 책가방 딱 끌어안고, 언제 끝나지? 언제 끝나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애는 하나라도 배우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저는 만들고 싶다는 거야.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게 보면 우리나라 이게 약간 좀 여담인데, 이 의료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전문직, 이 법조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육계도 마찬가지야. 전 분야를 통틀어서 이 후배들이 양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한창 이제 기술을 갖고 있어. 예를 들면 의사인데 수술을 엄청 잘해. 한 이제 나이가 한 45세 이것밖에 안 됐어. 한 10년 정도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은퇴를 할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의사인데 45세인데 수술을 엄청 잘해. 그냥 엄청 자신 있어. 근데 후배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좀만 가르치려면 튀어나가. 힘들다고. 좀만 가르치려면 또 튀어나가. 그래서 지금 의료계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저쪽 중동에서 와요. 중동에서. 돈을 내고 배우겠다고. 온다고. 우리나라 애들보다 더 잘해. 왜냐면 거기는 약간 전쟁도 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의사 면허만 있으면 이제 집도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피 보는 거, 저는 뭐 피 보는 거 힘들어서 어째요, 뭐 저째요 그러면서 다 온갖 핑계 대고서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데, 이 중동 애들은 돈까지 내면서 배우겠다 그래. 그러니까 수술방에 누가 들어간다? 우리나라 애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좀 있으면 당연. 근데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야. 교육을 시킬 수 없어. 근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저 좀 가르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무료로라도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 아마 세고 셌을걸? 애들이 좀만 힘들다 그러면 나가고, 좀만 힘들다 나가고, 그것도 나갈 때도 좋게 나가는 거잖아요. 다 난잡을 까놓고 나가요. 그러니까 아유 그냥 나나 이렇게 하지 뭐.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굳이 얘를 또 가르쳐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하냐. 부모가 20년간 못 바꿨는데 얘를 바꿀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회의감이 들어서 그냥 가르치기를 포기하는 거야.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 쎄구세서 우리나라에. 장단컨대 쎄구세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후배가 항상 양성하고 싶어서 아직 안 달랐거든요. 그렇지만 안 그래. 조금만 뭐 하잖아요. 그러면 뭐 열정페인이 뭐 어디서 또 주워 들은 말도 많아. 그래갖고 열정페이고 나발이고 우리 애는 정말 잘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는 상태 사회에 내보내고 싶어. 이런 애가 일자리가 없어서 뭔가 좀 헤맬 건가? 그러면 그 사회가 잘못된 거지. 저는 아무리 뭐 AI가 발달하고 어쩌고 해도 이렇게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는 애들을 가만 놔두는 사회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싶고, 중학교 2학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때는 이 뭔가를 갖다 막 선행학습 시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릇을 넓히는 거야. 얘가. 그릇을 넓히는 거라고. 이게 거의 그냥 그 종이컵 소주잔 알죠? 종이컵 소주잔. 종이컵도 아니야. 소주잔. 딱 그냥 고만한 사이즈로다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애랑. 이게 뭐 세수대야 양동이보다 더 넓어. 그 상태로 지금 간 거랑 욕조 같아 얘가. 학습 역량의 태도도 좋아. 그냥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그러면 눈도 막 초롱초롱해, 얘기하고. 근데 이런 애들은 맨날 그냥 처잡혀서 자고, 어떻게 하면 핸드폰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선생님이 눈에만 안 보이면 쓱 빼갖고, 쓱 빼갖고 하고, 그냥 조금만 좀 긴 설명하면, 이렇게 하는 애랑 수업을 하는 거라. 어떻게 해서 하나도 보려고, 선생님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렇게 하는 거라. 누가 더 성적을 잘 받아야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학습 역량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가 학습 역량이 요만큼이 되면 이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나오는 성적도 요만해. 장난컨대 내가 3등급,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4등급이라고 제가 5등급제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단언할 수가 있게 된 거고, 학습 역량이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는 똑같이 한 시간 해도 이 받아들이는 양 자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1등을 맞고 본인이 원하는 목표하는 대학이나 목표하는 성취를 반드시 사회생활 때도 마찬가지야. 목표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의 생각은 그래요. 아이가 세상에 적응하도록 자립을 시켜야 되지, 아이는 안 바뀌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세상은 안 바뀌어요. 제가 바뀌는 거, 오늘 내가 당장 바뀌는 거는 당장 지금이라도 할 수 있지만 세상이 바뀌려고 하면 100년도 넘게 걸려. 어쩌면 안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뭐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거잖아요. 뭐 알아서들 판단하시고, 뭐 제 생각은 좀 그렇다는 거. Keep on shining bright.